자, 늦은 밤 예쁜 사랑 많이 하시고 집에 와 계신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해줬어요. 훌륭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줬고,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칭찬 많이 해줬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했는데 이혼해야 될 때,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느 쪽이로든 인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고 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말을 할 거래요. 작가는. 당신이 상황을 이해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러면 내 안에 무언가가 당신과 멀어지곤 해요.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것만 알아요. 내게서 멀어지는 당신의 모습이 반영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걸 알았으면 해요. 라고 말을 할 거래요. 처음에 알았을 때죠. 들통났을 때. 그런데도 남편이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 우리는 느끼겠죠. 우리 파트너가 그렇게 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화를 내면서 내가 남편을 떠날 것까지는 없대요. 여기서부터가 이상해요. 우리가 납득되지 않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대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대요. 그 사람과 계속 살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과 이혼하게 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돼. 나쁜 X. 너는 나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상처를 줬어. 나는 너와 살 수 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참 재밌는 상황이네. 언제까지나 함께 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이혼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그런 다음에 한번 크게 웃고 그래, 너 바라는 대로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남편이 바라는 대로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길 거래요. 왜냐하면 그 후에도 우리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가 떠나든 어떻든 우리는 계속 살아나갈 거고 사랑을 할 것이고 누군가와. 그리고 내 안에는 전쟁이 없으니까요. 자기 안에 전쟁이 없대요. 남편이 바람이 나든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든 사랑을 거부당하든 배신을 당하든 내 안에는 전쟁이 없대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라는 것보다는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안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좀 이따가 책을 정리하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래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래요. 헤어지게 돼도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지만 지어낸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는 배신당했어. 남자에게. 남자는 믿을 게 못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 남자 참 재밌는 사람이다. 그래, 약속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그래, 너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쟁 없이 지낼 것인가, 분노로 트라우마를 스스로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있어요. 품위를 잃지 않고 너그럽고 평화롭게 처리를 할 건가,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를 건가, 선택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단서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 일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태어난 척 할 수도 없고 초연할 수도 없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품어줄 수도 없고 솔직하게 행동하고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으래요. 아마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말할 거예요. 이혼은 끔찍한 거라고. 그럴 때 당신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생각을 자기 진실된 마음속의 것을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대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혼이 그렇게 끔찍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책을 읽겠지만 지금 형태가 다르게 또 똑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혼은 나쁜 것, 이혼은 인생의 실패,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거는 그냥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태어난 척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찾아보래요. 이 책에서는.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고정관념인지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인지. 저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누가 나를 배신하고 가면 아무도 모르잖아. 사실 모르는데 내가 또 이렇게 연애에 실패했다는 게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되는 기분이 들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건지 내 자신이 행복한 걸 원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솔직하게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어라는 건 그거예요. 아, 나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이런 배신이 내 인생에 벌어지다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하는 거? 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정 원하는 걸까? 아,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거? 어쨌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지금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 엉망이 돼버렸죠. 근데 그게 엉망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남자가 내 옆에 있든 그 여자가 내 옆에 있든 떠나든 우리 삶은 계속돼요. 우리가 그 이별이 싫은 이유는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억지로 내가 잡아서 내 옆에 놔둔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는데요. 숨 쉬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데요. 전적으로 모래 한 톨, 먼지 한 톨을 거부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전적으로 자신과의 사랑 속에서 존재한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두루 끌어안는데 살인자나 강간범에서부터 개와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루 감싸안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두루 끌 수가 없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래요. 그러면 바람치 핀 애인을 감싸주는 게 사랑인가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과의 사랑 속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직 솔로고 많은 연애들을 하면서 알잖아요. 요새 연애가 쉽지 않아요. 모두가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고 또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또 나한테 이기적이고 막 좀 힘들고 사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좀 힘든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서 그동안 온갖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봤어요. 종교에 빠져서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그 사람을 용서해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기타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모스님 방송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기도 하고 여우가 되는 완벽한 방법 이런 거 유혹의 기술 이런 것을 읽어가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임기응변적이에요. 예를 들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한 2달짜리밖에 안 돼요. 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소유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이 상태를 아주 충만한 채로 갖고 싶은 거지 내려놓기, 버리기로 저는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요즘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내 안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거를 딴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배신이지 사실은 사랑은 나 안에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다치면 그 고통은 누가 받나요? 여러분이 아파요. 내가 어쩌다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상처를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나예요. 그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건 나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사랑해줘야 되는 건 나예요. 그럼 어떤 원치 않는 끔찍한 사건에 우리가 놓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이 나거나 혹은 헤어지거나 여튼 내가 뜻하지 않게끔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패배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시간 동안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너의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해피엔딩이야. 이건 과정이야.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사귀었었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핸드폰을 보자고 하거나 문자를 뒤져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예 손을 안 댔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내가 핸드폰 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여성이랑 카톡을 했는데 안 주었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우연이 그때 발생합니다. 제 핸드폰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보내게 됐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그 사람 핸드폰으로 딴 데 연락을 해야 돼서 페이지를 열게 돼요. 근데 그 핸드폰 고장 사건이 있기 딱 한 달 전에 어떤 여성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근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전화 받아 이랬더니 딱 전화를 받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일하는 중인데 왜 전화했냐고 끊으라고. 너무 이상하잖아. 어색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고 좀 그 정도는 알잖아요. 느낌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또 화를 내고 그래. 그냥 정리해. 나를 계속 만나고 싶으면. 그때 아니라고 우겼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핸드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그 핸드폰을 그 여자분이 언제 보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핸드폰 페이지를 그 둘이 나눴던 카톡 페이지를 펼쳐놓은 채로 돌려줬어요. 내가 봤다는 건 알았으면 해서.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주고 같이 어디 놀러 갔어. 정말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저를 막 동영상을 찍어주는 거야. 달래준다고 자기 딴에 내가 삐졌다고 생각했겠죠. 동영상을 찍어준 다음에 야 이거 봐봐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여자분이 또 전화가 와. 그래서 내가 받아 이랬더니 자기 쫓아다니는 여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제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저한테 결혼 준비를 해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랬었는데 얼마 후에 제가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헤어지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헤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기질이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면 앞으로 나와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이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저런 결과물을 또 낼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걸 봐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도까지 봐주고 지금은 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유롭게 지내게 하는 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놨어요. 아니 딴 사람들도 만나보고 싶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만나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헤어졌는데 제가 여러 번의 이별이 있었지만 그때만큼 덤덤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내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고 해도 아, 저 사람에게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나 봐. 그거를 내가 받아주고 아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헤어짐을 빠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잘 놓아주면 되는 거고 이해를 하고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냥 만약 저는 그런 경우에 생각해. 내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 계속 있고 싶은가? 혹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어서 내가 있고 싶지 않나? 저 사람과 헤어지고 싶나?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뭐가 나한테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있고 싶다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편안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달 정도 한눈을 팠는데 내가 막 그거 가지고 괴롭힌다고 해서 그 여자를 정리하진 않아요. 아, 괴롭히는 여자보다는 안 괴롭히는 여자한테 가면 되고 만나가지고 뭐 둘이서 내 욕을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겠죠, 둘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책에서처럼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사랑 속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단 예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전으로 안 돌아가도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초연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호하게 하는 어떤 제스처가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확신하는 거는 전적으로 나와의 사랑 안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흐름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저만의 방법 노하우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결과가 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안에서 바람을 폈으니까 나빠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아, 바람을 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나를 위하는 건가? 정말 스쳐가는 그런 단타적인 사랑이 장난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그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저 사람이 만들었나? 아니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제공해주는 정신적인 안정이나 평온함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가 있더라도 그게 유지가 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사랑이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대요. 이거는 복권에 당첨되는 횡재와 같다고 합니다. 연인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면 자기 생각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그 무엇도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지 못할 때 자유롭게 되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평화롭지 못할 때 평화롭게 되기를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유를 바라고 평화를 바라면 우리는 상대방의 자유와 평화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에 관심이 없다면 나 또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유를 원하고 당신의 지옥을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고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하루에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으면 종일 3번 이상은 문자 한대. 전화는 몇 번 이상 한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에 비추어서 사랑을 보지 말고 내 마음속을 충분히 사랑으로 채운 다음에 상대를 보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막 원하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최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자유롭게 연애하기를 원해요. 자유롭게 제가 연애한다는 거는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사색이 필요한 어떤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렇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말하는 게 맞아,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언젠간 혼자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날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연인이 바람이 나거나 나랑 헤어진다고 했을 때 무덤덤하게 보내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버리거나 우리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한 면들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을 보거나 나를 떠나려고 하지만 그래서 나도 그걸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가 너를 떠나게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너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놓아줄 테니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다가와.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안고 보내준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좀 다른 생각이죠. 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은 거의 다 고정관념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지거나 힘들어진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데 시간을 쫓고 있으면 그 남자가 어디로 갔든 뭘 했든 사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모든 것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떠날 수도 있고 완전히 떠났는 줄 알았는데 몇 바퀴를 돌아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순간이 온다면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를 안아주고 나의 사랑으로 꾹 채운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 그 사람을 다시 볼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흑역사들을 막 말하고 나니까 지우고 다시 녹음해야 되나 녹화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많은 흑역사들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는 잊지 마요. 우리 사랑은 계속되고 우리 삶이 진행되는 동안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해피엔딩이에요. 그 사람과 해야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 자체가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사랑을 가득 여러분에게 보냅니다.